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지할 것이 오늘 밤 9시에 제가 무료 강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저희 차트 있는 사람들 카페에 오셔서 공지 확인하시고 카페 안에서만 라이브 강의 주소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카페 안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밑에 설명 부분에 카페 주소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을 제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수급을 이제 빼는 시장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증시는 올랐지만 실제로 우리가 매수하는 소형주들은 많이 빠지는 것을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급락이 나오고 그 이유는 오늘 시장 자리가 저항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빨리 빠졌죠. 빠른 속도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없는 상황 가운데서 단타하는 사람들도 등장을 하고 또 매도를 하는 사람도 등장을 하고 물린 사람도 등장을 해요. 어쨌든 패닉 상태에 한번 빠지게 된 상황에서는요, 이 매물대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매물대가 소화하는 자리가 바로 오늘 그리고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지난 금요일은 상승하는 종목이 꽤 많았어요. 근데 오늘은 지난 금요일 날 그랬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오늘은 오히려 투매가 굉장히 많이 나온 시장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전에 매물대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습을 근거로 보자고 하면 조정으로 이번 주는 좀 받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기준으로 조정 기준을 잡을 수가 있는가? 우리가 이 10월 14일 있죠. 이 10월 14일을 기준봉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정말 좋지 않은 거고 이 안에서 방어가 되면은 일반적인 조정폭 안에서 이제 뭐 횡보를 가든 아니면 시장 분위기에 따라 상승을 가든 그런 부분들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코스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외국 시장이죠. 나스닥이나 이제 다우지수를 보시면 굉장히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어요. 이유는 고용지표나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그 개선에 대한 소식이 들렸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할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미국 사람들 역시도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소비가 얼어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소비가 얼어붙어 있어요. 꽁꽁꽁꽁. 근데 우리나라도 이번 주부터인가요? 이제 그 단계적으로 좀 완화를 시켜서 식당 그 수용 인원을 늘리겠다라고 되고 있죠.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 흐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지표가 일시적으로 좋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조금씩 이 백신이나 델타 변이에 대한 그 완화 조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제 뭐 이번에 델타 변이가 전 세계를 또 강타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치명률에 있어서는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그러드는 분위기였단 말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 기업들도 이제 생산 소비가 가능한 제품들을 만들 수 있게 됐던 것도 있고요. 자, 아무튼 일시적으로 지표가 좋게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시장이 다우지수 포함해서 나스닥 포함해서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됐습니다. 정말 큰 폭으로 상승했어요. 최근에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좀 세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표가 앞으로 유효할 것인가라는 것이 꽤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사람들이 지금 쟁겨놓은 돈들이 굉장히 많아요. 쟁겨놓은 돈. 그러니까 소비할 수 있는 돈인 거죠. 이 돈이 이제 위드 코로나랑 함께 겹치면서 풀리기 시작하면 한 번 더 이에 대해서 실적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실적이 좋은 거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우리 다 아시겠지만 지난해에 실적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셧다운으로 인해서 다 최악으로 상태로 나왔죠. 역대 최악의 어떤 실업률을 막 기록을 했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회복되는 단계라서 그에 비교했을 때를 근거로 현재 지표가 좋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아시겠지만 2008년도 서프라임 사태 이후로 금리를 저금리로 계속 유지했어요.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돈을 풀었습니다. 돈이 시장에 계속 풀려나갔어요. 그럼 이 풀려나간 돈을 기반으로 기업들이 대출을 받고 일반인들도 가게도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구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제를 부양하는데 지금까지 끌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분석하기로는 2015년도 이후로는 미국 경제가 기업들의 매출 실적이
이 증시를 반영할 만큼의 실적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이때 또 한 차례의 어떤 정체 시기가 왔었는데 이 정체 시기 이후로 주가가 너무 급격하게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업들의 매출 추이나 비교를 해보면 2015년도와 지금과 큰 차이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설명드렸죠. 삼성전자가 2017년도, 18년도에 큰 실적을 냈었는데 그때와 비교했을 때 지금의 실적이 그렇게 눈에 띄게 더 많아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업 가치는 올라갔죠. 자, 이런 것을 이제 근거로 봤을 때 저금리 기조 때문에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시장이 펌핑돼서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로 더 많은 돈을 풀었고 그때 또 펌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고 하면 지금의 이러한 현상들은 정말 기하학적인 수치의 돈들을 풀어서 경제를 부양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실생활을 보시면 알아요. 우리가 임금이 오르고 했지만 물가도 같이 올랐죠. 그래서 우리가 소비를 하겠지만 그 소비를 통해서 내가 좀 여유가 생겼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 밖에 나가서 국밥 한 그릇 먹으려고 제가 가격표를 보니까 9,000원이더라고요. 이전과 많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삶의 질에 있어서도 좀 나아져야 되는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아주 그런 것은 아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꽤 좋은 그림으로 어쨌든 결론은 내야 되니까요. 꽤 좋은 그림으로 수급이 나왔다라는 건 이전에 실적에 비해서 꽤 좋은 지표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게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의 그 인프라 법안 있죠. 이것이 이제 통과되냐 마냐의 싸움에 놓이고 있어요. 약속은 했었는데 통과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제 일각에서는 이 인프라 법안이 결국은 통과가 될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들이 시장에 기업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안에서 생산 기반이나 시설을 갖추게 됨으로써 이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계획과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건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대감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수 있는 실제로 주식을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기대감은 바로 이번에 나왔던 그런 그 호실적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저는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증시는 무조건 분위기입니다. 분위기요. 그러니까 실적을 비교해서 기업 매출이나 GDP 대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GDP가 성장에 따라서 같이 그 기업 실적이 성장하는 건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GDP가 성장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현재 주식이 성장을 했거든요. 지표를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은 분위기란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의 자산의 대부분도 주식 시장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이제 이 주식은 계속적으로 돈을 퍼부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 분위기를 이어서 연타를 쳐줄 수 있는 것이 제가 아까 말했던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묶여져 있던 돈들이 풀리면서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내년 1분기 때 한 번 더 좋게 평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또는 올해 4분기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우리가 그 월가 쪽에서는 실적을 이번 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좋은 실적을 유지했단 말이죠. 전체적으로 좋은 실적을 유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이렇게 반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증시가 좋게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반영이 되면 증시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더 분위기를 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 우리나라 증시는 좀 크게 밀리긴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만 사실 크게 밀렸고 다른 나라 증시는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았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흐름에 따른 하락으로 보였고요. 주요 자리를 이탈하긴 했지만 빠른 속도로 한 이틀 3일 만에 빠른 속도로 다시 올라와주는 이런 그림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밀면 이제 그때부터 정말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걸 안 밀고 이제 가격을 이렇게 올라와 준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았을 때 아직까지도 이 증시가 전 세계의 증시 흐름이 이 상승 모멘텀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전고점을 가주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또 흐지부지해지면
밀려서 조정받을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고점을 향해서 얼마나 빠르게 통과해 주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참 재미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비트코인도 역시 정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이라는 거죠. 코인도. 그리고 미국 증시도 같이 가요. 이상하게 미국 증시도. 그래서 비트코인이 우리 지금까지는요,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상승하는 추세를 따라갔어요.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비트코인이 또 한 번 어떤 특별한 그 미국의 ETF로 편입된다는 소식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폭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호재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증시도 거기에 따른 또 분위기를 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이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해서 좋게 가면 우리나라 증시 역시도 지금 그 정책은 비슷하잖아요. 정책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역시도 일시적으로 그러한 호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6개월 움직임을 좀 주시하고 있어요. 이번에 한번 흐름을 깼기 때문에 이 6개월 안에 어떤 움직임이든 줘야 됩니다. 상승을 크게 가든 아니면 여기서부터 이제 조정이 상승이 가지 못하든, 만약 상승을 가지 못하면 이제 저는 더 이상 오를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여기서 만약에 상승을 가게 되면 빠른 속도로 또 한 번의 불장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갖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증시 흐름은 1년 정도가 굉장히 1년 안에 어떻게 보면 길게 잡으면 1년 안에 큰 어떤 이슈가 나올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자리는 그래야 되거든요. 주식은 여러분이 다 경험하셨겠지만 상승하는 자리에서 빨리 상승 가져야 되는 거고, 상승하는 자리에서 못 가면 투매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요? 상승했잖아요. 그죠? 그럼 상승했으면 빨리 가져야 되죠. 상승해서 빨리 못 가면 이런 투매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리 역시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아무튼 단기 흐름으로 정리할게요. 우리나라 증시 단기 흐름을 봤을 때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저항대거든요. 조정 가능성이 있고, 자, 미국 증시를 볼 때는 랠리 가능성이 있어요. 상승 랠리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미국 다우나 이런 것들도, 그리고 여기에 비트코인도 포함시켜야겠죠. 그리고 저는 한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6개월 안에 대시세나 강한 시세가 나온다고 하면 시장에 그때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한 번 더의 기회가, 많은 사람들이 돈 벌 수 있는 한 번 더의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보고요. 지금부터 상승을 6개월 안에 제대로 가주지 못하면 저는 이제 장기 하락을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풀어놓은 돈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되니까요. 이건 여담인데 미국이 지금 기축통화 유지하고 있잖아요. 자, 기축통화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달러로서요. 그 패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도전하는 나라가 누굽니까? 중국이죠. 그죠? 중국입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냥 재미로만 들으세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기축통화권은 100에서 120년 정도를 유지했습니다. 여태까지. 예전에 스페인이 세계 기축통화권을 가진 적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순환이 된다는 거죠. 영원한 1인자는 없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 이미 역사를 통해서 다 배워왔잖아요. 미국이 지금 100년째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주목해 볼 만한 점이죠. 돈도 많이 풀었고, 정말 돈의 가치가 시장이 너무 많이 풀려버렸고, 이런 부분과, 그리고 미국이 기축통화권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100년이 넘어가 버린 시점, 그리고 중국, 그 2인자 나라인 중국이 꽤 거세게 미국에게 저항하면서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전 세계 흐름과 추세가 중국을 좀 적으로 돌리고 있죠. 호주만 보아도 이제 미국과 함께 항공모함을 만들고 있잖아요. 중국을 겨냥해서 말이죠. 그리고 인도도 그렇고 유럽 나라도 그렇고 여러 나라들이 지금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상태라서 뭔가가 발생할 것 같긴 해요. 뭔가 어떤 일이, 중국이 중국이 아주 뭐 찌그러져서 이렇게 막 빌빌댈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죠? 자존심도 세우고 있고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분위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갈 수는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역시나 거품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증시가 오르면 부동산도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